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공공기관 인턴 자리를 늘리겠다는 이유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 요즘에 보시면은 아까 발표에도 나와 있는데 그 경력직 채용을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자리 경험이 기존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일자리 경험이 있어서 그 경력직 루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 기반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큰 겁니다. 두 번째.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 보충드리면요. 공공기관의 이제 채용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채용 목표제도 있고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아마 지금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장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형적인 인턴십이나 공공 인턴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의 직무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기업에 가서 특히 청년들이 저희가 인력 양성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금융, IT,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민간 부분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발표를 해서 그 자세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부동산 대출 받을 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 규모에 대비해서 몇 %까지 대출을 해줄지 또 소득 대비 얼만큼 해줄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좀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LTV를 조금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기반으로 하는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꽤 있죠.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생활할 돈 벌 기간은 많은데 처음에 입직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 담보 가치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이것을 달리하겠다. 그게 바로 취지입니다. 그래서 완화 정도는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를 아예 면제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지역마다 아파트 그 담보 가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걸 면제해 줄 수는 없겠죠. 예컨대 엄청나게 비싼 거를 다 LTV를 면제해 갖고 준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를 70%까지 지금 면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면제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제 아주 고가의 주택을 아예 이제 그 LTV를 면제하는 거는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런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필요하다면 이제 그 조건에 맞는다면 100%까지도 면제할 수 있는, 즉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나중에 테이블로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리적인 그런 그 방안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투기성으로 가지 않도록 그 LTV 완화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달리 설정하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LTV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점점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는 청년들의 경우에 그 LTV가 너무 강하게 보편적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주택 구매를 못하는 거를 풀어주는 것이지 이것을 엄청난 비싼 주택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기로 연결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역차별 비판은 저도 정책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정책을 지금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쪽에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정도면 역차별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을 시행할 때 너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주로 관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그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역차별 이슈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역차별 없이 하는 게 제 평소 정책 만들 때 신조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이요? 그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그 가치라든지 또 본인의 소득도 어느 정도 뭐 그게 돼야 되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가야겠죠.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발표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요건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미혼 청년들 역시도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구매와 관련 일반 분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혼 청년들이 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비율을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그 생애 주기별로 연령이나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평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 공공기여분을 그 임대 형태로 이렇게 주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구매를 초기에 아예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조금 돌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 근속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통 한 2년 이내에 다 퇴직을 하는 건데요. 2년 이상 최대한 저희가 볼 때는 3년 이상 근속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불입되는 비용이나 근속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소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던가 내지는 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그러한 비용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근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